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냥 주말인데도 집에 있으려고 합니다. 원래 주말은 나가서 마시는데 오늘은 집에서 커피를 마시려고 해요. 커피 타면서 재활보조사 리하빌리테이션 어시스턴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처음 영상을 올린 뒤로 저에게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아마도 재활보조사가 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재활보조사는 한마디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를 도와주는 직업입니다. 한국에는 딱히 이런 직업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가 되려면 대학원을 필수로 가야 돼요. 제가 알기로 한국은 4년제 혹은 3년제 정도로 나오면 물리치료사가 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물리치료사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한국이 어땠는지를 비교해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제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캐나다의 리하빌리테이션 어시스턴트는 어떤 일을 하고 시급은 어떻게 되고 복지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리하빌리테이션 어시스턴트 혹은 OTA, PTA라고 불리는 이 직업을 하기 위해서는 컬리지를 나와야 되고요. 캐나다 컬리지 2년제 프로그램을 잘 찾아보시면 대부분의 학교가 밴쿠버나 토론토에 몰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나온 학교는 키치너의 코네스토가 컬리지라는 곳이고 공립 컬리지입니다. 제가 봤을 때 영주권을 생각하시고 컬리지를 입학하시는 분들이라면 사립 말고 무조건 공립으로 가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통 보면 물리치료 보조사, 작업치료 보조사라고 나와서 1년만 하고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광고들이 있는데 그런 광고는 대부분 사립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재활보조사의 시급이 어떻게 되냐는 질문이 많았는데 보통 인디드를 가보시면 인디드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그 사이트는 구직 활동을 하실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입니다. 그 사이트에 가셔서 리하빌리테이션 어시스턴트를 치시면 시급을 얼마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병원에서 일하면 시급이 26불로 나올 겁니다. 보통 그런 데는 유니온이라고 노동조합이 있어서 시급이 높은 편이고요. 만약에 내가 졸업을 하고 처음 시작하는 분이시라면 보통 바로 이렇게 병원에 들어가기는 힘들고 클리닉에서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스포츠 클리닉도 있고 뭐 다양한 클리닉이 있는데 보통 피지오테라피 클리닉에 가시면 시급이 정말 천차만별이기는 한데 그래도 병원보다는 적은 편이에요. 보통 지금은 15불 정도로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3년 전에는 양로원이라는 데서 일을 했었는데요. 거기는 정부 노동조합이 있어서 시급이 똑같았어요. 근데 3년 전에는 제가 24불 조금 넘게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3년이 흘러서 2020년이니까 제가 지금 26불을 받거든요. 그러면 시급이 한 3년 안에 한 2불밖에 안 올랐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시급이 많이 오르고 그런 직업은 아니지만 병원에서 일하게 되면 일단 베네핏이 좋아서 덴탈 케어 같은 거를 내 돈 주고 받지 않아도 되고요. 병원에서 커버해주는 비용이 많아서 예를 들어 뭐 스케일링이나 그런 거는 제 돈을 안 내고 병원에서 커버해주는 보험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에 큰 돈을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캐나다는 치과 가는 비용이 워낙 비싸서 한 번 방문하면 무조건 100불 이상은 나오고요. 스케일링만 해도 125불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유학을 시작하면서 2년 내내 덴탈 케어를 잘 받지 않아서 이가 썩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캐나다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2개 정도를 떼웠는데 500불 정도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다행히 제가 그때 양로원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덴탈이 커버가 돼서 제가 낸 돈이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베이케이션을 매 년마다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을 해서 가면 3주에서 4주 정도를 갈 수 있는데 그것도 유급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어서 부담이 적어요. 그래서 만약에 캐나다에 살면서 한국에 있는 가족들한테 보러 갈 때는 정말 좋은 직업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 남편은 요리사인데 요리사 같은 경우에 일을 그만두고 가지 않는 이상 한 달에 한 달 정도 이렇게 휴가 내기도 정말 힘들고 진짜 한 2주 내기도 힘들어서 남편은 막 일을 관두고 한국에 갔었던 적도 많고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직업을 선택하실 때 그런 것도 고려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많이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재활보조사 취업이 잘 되냐, 졸업을 하고 나서 취업하는데 얼마나 걸렸냐 하는 질문을 받았었거든요. 보통 영주권 따기 위해서는 풀타임 잡이 필요하잖아요. 거기 시간을 채워야 되니까. 제가 알기로는 30시간 이상을 채워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로 졸업하고 풀타임 잡을 잡기가 좀 힘든 게 사실이에요. 저도 풀타임 잡을 잡기까지 한 6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고요. 그 전부터 계속 일을 하기는 했는데 파트타임이나 뭐 캐주얼이나 이런 걸로 많이 했었어요. 이게 처음에는 정말 구하기 힘든데 막상 발을 넣으면 그때부터는 되게 순조롭게 경력도 쌓이고 하다 보니까 일을 알아보기가 쉬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리해빌리테이션 어시스턴트로 졸업을 하고 나서 갈 수 있는 곳이 크게 보면 3군데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병원이고 두 번째는 양로원이고 세 번째는 클리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3군데가 하는 일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클리닉 경력만 쌓으면 병원에 들어가기가 힘드실 수 있고요. 제가 양로원에서 2년을 일을 했는데도 병원에 풀타임 잡기가 힘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캐주얼로 시작을 하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좋은 방법이기는 해요. 만약에 병원에 바로 들어가고 싶다 하시면 캐주얼로 시작을 하면 의외로 병원에 자리가 많이 나서 이것도 병원마다 다르기는 하는데 캐나다 채용 시스템은 좀 한국과 달라서 만약에 병원에 소속이 되면 그때부터 그러니까 내부 사람들에게만 공개하는 그런 자포스팅이 떠요. 그러면은 그 자포스팅을 보고 또 풀타임, 파트타임 이런 걸 지원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냥 병원에서 아예 일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발만 들이면 그때부터는 경력이 쌓이고 또 경력이 쌓이는 만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확률이 높아지는 게 캐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캐나다는 인맥사회라서 가장 중요한 게 레퍼런스거든요. 일을 구할 때. 그러니까 레퍼런스를 보통 2명 정도를 항상 해달라고 하는데 레퍼런스가 뭐냐면 제가 일했던 예전 직장에서 제가 어떻게 일을 했는지 아니면 뭐 제가 성실하게 일을 했는지 뭐 문제는 없었는지 등등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추천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말로는 추천인이라서 되게 추천인 2명 구하기가 힘든 거 아닌가 하실 수 있는데 의외로 이거 레퍼런스를 해달라고 물어보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흔쾌히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이렇게 순조롭게 계속 직장을 잘 옮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통 한 직장에서 다른 한 직장을 옮길 때 레퍼런스를 2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내가 그전 직장에서 잘 못했다 하면 좀 직장을 옮기기가 더욱 힘들어지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한국 분들 보면 한 직장에 거의 오래 계시는 경우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리하빌리테이션 어시스턴트의 장점이라면 제가 원하는 그런 세팅을 찾아서 옮겨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양로원이 맞지 않아도 뭐 클리닉 가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클리닉이 나랑 안 맞다 싶으면 병원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선택권이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단점이라면 제가 학교에 다닐 때 진짜 한국인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좀 되게 외롭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영어는 많이 늘었던 것 같기는 한데 되게 다니는 동안은 힘들었던 기억이 있고요. 제가 입학할 때만 해도 되게 이 과가 캐네디언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과라서 외국인들의 입학을 제한하는 컬리지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토론토에 있는 험버 컬리지는 인터내셔널 학생을 받지 않고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갈 수 있는 학교가 몇 개 없어서 알아보다 보니까 키치너에 있는 코네스토가 컬리지에는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를 받는다고 해서 입학 신청서를 제가 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인터내셔널 학생들이 보통 헬스케어 직종에 입학을 하려고 할 때 프리헬스라는 거를 많이 듣거든요. 네, 프리헬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1년짜리인데, 그러니까 저는 그때 3년 동안 컬리지를 갈 만한 그런 여건이 안 돼서 무조건 2년짜리를 가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그때 20살도 아니었고 학비를 최대한 아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OTA, PTA 프로그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어드미션 리퀘어먼트를 꼭 알아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면은 그레이드 12, 매스메틱스 이런 것도 있고 바이올로지, 피직스, 그러니까 이런 과목을 고등학교 때 안 들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프리헬스를 들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유학 생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니까 제가 봤을 때 유학생분들에게는 되게 크게 1년이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생각나는 대로 제가 받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싶어서 만든 영상이고요. 제가 진짜 가끔 드는 생각이 제가 유일하게 입학한 외국인 한국 학생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OTA, PTA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정말 적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나 연락주세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